샬롬!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3주간의 부모교실을 맡은 이성직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키우기 위해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성도님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육아를 생각할 때 행복한 순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또 AI, 코로나19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육아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우리 엄마들께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고 아빠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같은 질문에 이렇게 아니요와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안에 대한 남녀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불안의 표현 방식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다투게 되고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이한테 관심이나 있긴 한 거야? 이런 불안에 대한 표현 방식의 오해들로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와 갈등들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끊어내야겠죠? 최근에 맘카페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다음에 카톡을 보냈는데요. 제가 한번 아내의 카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돌이랑 뚜비랑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막 둘이 싸웠어.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아빠들께서는 어떻게 답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카톡을 보낸 저희가 궁금하다 이렇게 대묻고 계실까요? 저는 이 카톡을 실제로 아내로부터 받았는데요. 저는 뚜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연두색 뚜비가 텔레토비 중에서 제일 싸움을 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와이프의 답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 절레절레. 저는 이 답장을 보고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사실 이 문자에는 다른 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카톡의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 보고 싶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톡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고민을 내어놓은 것인데 우리 남자들은 당면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기본적 성향에 따라 이 문자를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답을 해야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답을 하신 남편분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처 고구마 옆에 있던 나나가 먹고 도망가서 무승부지. 왜 이게 대단한 답장일까요? 아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해결을 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아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는 남편과 아내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인지하고 함께하는 육아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함께하면 좋을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엄마는 걱정, 아빠는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질문에 엄마는 걱정과 죄책감으로 아니요 라고 답을 했고 아빠는 무관심으로 회피하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갖게 되는 준비기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보살핌의 본능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핌의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뇌는 적당한 호르몬을 분비해낼 것을 명령하는데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락틴, 옥시토신 등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엄마의 뇌를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큰 대명제를 자리 잡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빠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일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불안해하며 걱정해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결함을 발견하면 자신이 보양하지 못하고 잘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것이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걱정으로 불안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좀 다릅니다. 아빠들은 문제를 접하게 되면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의 본능 아래 이것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따지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르쳐 달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회피하거나 에이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라며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빠들은 옛날의 아빠들에 비해서 육아나 가사에 함께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보살핌의 본능에 아로새겨져 있는 우리 엄마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육아의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단순한 정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 괜찮아 다 그렇게 커 일단 둬봐 방법이 없잖아 등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아빠들의 이런 불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들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이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거야? 라는 등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아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부부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누가 보나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주제가 되어 대치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갈등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엄마가 던지는 애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또 아빠가 던지는 그렇게 한다고 애가 효과나 있겠어? 라는 등의 말에서 아이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대화를 들어보면 엄마는 자신에게 헌신해 주시는 분이고 아빠는 돈으로 자기 자신을 따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빠가 그거 시켜준다고 얼마나 애가 배우겠어? 얘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는 아빠는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나에게 무언가도 안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빠들에게 해결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불안이 시작되는 근원을 잘 찾아보시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엄마마다 불안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린 시절의 미해결 과제들이 불안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어릴 적에 공부를 강조하시던 부모님으로부터 강압적 환경 속에 자라온 아내는 공부를 못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고 성인이 되어 자녀를 낳으면서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두려워 이 불안이 팽창하게 됩니다. 또 왕따 경험이 있었던 아내가 친구들로부터 소외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에 불안이 팽창하여 아이의 사회성을 의심하고 걱정을 남편께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빠들은 아내의 이런 걱정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내의 어린 시절 슬픔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아내의 어린 시절 상처, 남편의 어린 시절 상처를 서로 나누는 대화법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법은 10쌍 중 7쌍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임상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아빠들은 엄마의 걱정을 듣게 되실 때에 대화의 논리성
합리성으로 따지시기보다는 그 걱정 속에 아내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또 그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내가 보듬어 줄 것인가, 공감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아내의 대화를 반복해주는 미러링 기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빠의 무관심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누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은 우리 남편들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걱정을 토로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막 제시하는 경우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 뾰족한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등의 지나친 낙관주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문제도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능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듯한 자신이 발가벗겨진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무관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을 보일 때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 있지만 남편의 문제 해결 중심이 되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즉, 경제적인 뒷받침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적은 것임이 아님을 꼭 밝혀주시고 소윤 아빠, 내 걱정들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어떤 부분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라는 등의 남편의 무관심 속 불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심할 때마다 남편이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불안을 공감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느끼는 남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현실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주신다면 남편의 무관심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엄마와 아빠 서로의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루 10분 동안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논리성, 경제적 상황 등의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분명 들어주시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이야기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걱정된다는 거지 등 아내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시면서 반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능함을 비추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아내에게 전달해 주셔야 아내는 우리 남편이 여기까지 생각했구나,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라며 마음의 안도를 느끼실 것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들이 아내보다 문제 해결에 있어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는데요. 그 현장 속, 즉 우리 아이를 얼만큼 알고 있고 또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엄마가 함께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엄마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로 챙기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이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 자신이 잘못 키워서 또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자신을 자책하기 바쁩니다. 절대 그런 자책은 자신을 육아의 달인으로 성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만 하락시키는가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책감을 남편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빠의 해결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한번 마음속의 불안을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서 불안이 오는 걸까? 정말 우리 아이의 문제인지, 나의 어릴 적 문제인지를 구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인해 아이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들께서는 남편이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모델링을 제시해 주시지만 남편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 이제 저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그 불안이 우리 가정의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마는 걱정, 아빠는 무관심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이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을 마주하는 이 시간 속에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1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